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특수용법 같이 좀 볼 건데요.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9번째, 투투용법과 enough to 용법입니다. 사실 이 to하고 enough는요, 부사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선 부사 파트를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to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동의, 긍정의 의미를 가진 to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me to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때 부정동인 either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to는요, 273페이지에 바로 부정적 어감인 너무 지나치게 라는 의미의 to입니다. 자, 참고는 too much와 much to가 있는데 부정적인 어감의 to는 자, 첫 번째는 어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얘는 관사의 어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요. 자, to 다음에 to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나오고 to 형, 어나, 언,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가산 단수명사를 이렇게 받는다. 요렇게 어순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to가 쓰였을 때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이 부사인 to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서 투부정사와 같이 연관지어서 하나의 구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투부정사 파트에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to하고 much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사 파트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enough는 페이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enough는요, 긍정적인 어감이에요. 충분히 라는 뜻인데요. 충분한, 충분히. 하지만 얘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만약에 enough is enough 하게 되면 그만 좀 해, 충분했어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ough 라고 소리를 지르면 맥락상 그만 좀 해라, 충분하다, 많이 들었다, 이 정도 어감이에요. 그래서 enough is enough 라는 건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만나는 enough는 긍정적인 어감이면서 문장에서 어순, 즉 순서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enoug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기능도 있고 부사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밑에 어순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일 때는요, enough가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얘가 부사라면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수식을 해요. 원래 부사는요,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부사도 또 다른 부사를 강조 수식하는 애가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인데 enough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부사 기능을 할 때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형부 enough라고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0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 정도 표현을 해서 to와 enough to를 이렇게 나란히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to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그래서 not이 붙지 않더라도 no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돼요. He's too weak. 뒤에는 사실 뭔가 붙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수식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달리기에 그는 너무나 약하다. 그 얘기는 다시 직역하면 약해서 빠르게 달릴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so 원인 that 결과부사절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he is so weak 그는 너무나 약해서 that 그 결과 he can run so fast 빠르게 달릴 수 없어 라는 문장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to는 so that can't야 라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에 유의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주어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동일한 투투용법에서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반드시 생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x is too heavy. 이렇게 나죠. 박스가 너무나 무거워요. 자, for me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투부정사가 heavy를 수식합니다. 내가 그 박스를 나르기에.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왜 생략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내가 그 박스를 나르기에 그 박스는 중복과 중복으로 쳐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필히 생략해 줘야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to 용법에서 투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필히 생략해야 한다. 구조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며 낚시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정문 찾기, 비문 찾기에서는 정답 포인트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얘를 다시 같은 의미로 바꿔주면 to 구문이기 때문에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는데요. 대절은 여러분 부사절이에요. 결과부사절이기 때문에 대절 뒤에는 목적어를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절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 enoug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nough는 아까 봤듯이 어순이 매우 중요한 수식어인데요.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만 이렇게 부사일 때는 형용사 부사, 자신이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수식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She's rich enough. 이렇게 어순이 너무 중요하고요. 투부정사가 부연 설명합니다. 자, to buy the house. 그 집을 살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자, 그럼 얘는 긍정적으로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같은 의미로 so that can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거. 투투 용법인 것처럼 enough 투부정사도요. 투부정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 똑같다면 생략의 필수입니다.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생략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x is light. 자, 그 상자는 가볍습니다. 충분히 가볍습니다. 내가 들기에. 자, 그럼 만약에 이 뒤부터 해석하면 내가 그 상자를 by myself 혼자서 들기에 그 상자는 그러면 뒤에서 한 얘기를 앞에서 또 중복 반복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를 필히 생략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얘를 패러프레이징하면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절은 결과부사절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이루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 it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난이 형용사 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이 형용사라는 건 사실 어순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 가서 형용사에 따른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난이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난이 형용사는 사람을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고요.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려운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쉬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이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용사로는 바로 여기에 있는 easy, difficult, hard, tough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여기 있는 형용사는 난이 형용사류에 들어가서 사람을 수식할 수 없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 형용사류가 돼요. 류. think류처럼 아셨죠? 자, 그래서 정확히 난이 형용사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나는 카테고리는 쉬운, easy, 어려운, difficult, hard, tough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어요. 감정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challenging 하게 되면 challenging은 이때 difficult랑 완벽히 동의어로 난이 형용사 구문을 나타내는 I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난이 형용사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난이 형용사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요. 난이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아, 그럼 가주어 이 투부정사 진주어 구조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구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쓰이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에 따라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을 좀 볼게요. He is hard for me to talk to. 어머, 여러분, hard라는 애는 난이 형용사에다가 게다가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없죠. 사람을 수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있을 때 여기 주어 자리에 가주어가 아니라 somebody나 something이 있다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아이가 이 자리로 이동해서 같은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asy, hard, difficult 요런 주격 보호 앞에 somebody나 something이 있다면 아,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그 투부정사에는 목적어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o talk to 나왔죠. 턱은 일형식 자동사고요. 여기 뒤에 있던 힘이 앞으로 빠져나갔으므로 누가 봐도 목적어가 없네 라고 눈에 띄게 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만들게 되면 It is hard for me to talk to him. 어려운 일이야 내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가 가주어 이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이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는데 주어 자리에 somebody나 something이 왔다. 그러면 난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거고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가 눈에 띄게 비워져 있을 거다. 이 얘기는 얘가 타동사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요. 자동사면 원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난이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오형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우리가 앞서 오형식에서 배웠던 MBC, FT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서도 배웠죠? 투부정사에서도 배웠죠? M은 뭐예요? make, B는 뭐죠? believe, 자, C는 뭡니까? consider, 그 다음에 F는 find, 그 다음에 T는 think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MBC, FT 이렇게 쓰이고요.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난이 형용사가 나오면 가 목적어 it, 그 다음에 집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형식 동사 뒤에 난이 형용사가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대신 이렇게 또 다른 명사 somebody나 something이 나왔다면 목적격 보호 뒤에 투부정사가 올 텐데 그 투부정사에는 목적어가 눈에 띄게 없어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줄 포인트로 정말 잘 나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여기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think him. 힘이라는 애 뒤에 hard가 나오고 hard는 사람을 수식할 수 없잖아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 진짜 목적어에 목적어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to talk to 뒤에 지금 누가 없어야 되죠? 힘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게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이 자리, 이 투부정사 자리를 to be pp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까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다라는 건 목적어가 다시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구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